안녕하세요. 용산 이만수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용산 부동산으로 많이 시끄럽죠? 모든 언론의 부동산면은 용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위기와 함께 이제 그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안 된 지역 중에서 앞으로 유망한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소액투자 물건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보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용산의 소액투자 빌라 물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빌라는 어디 있느냐 하면 원효 일가 용산 경찰서 바로 앞쪽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용산의 분위기를 보면 엊그제 제가 동영상도 올려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제업무지구 주변의 미니 신도시 건설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또 후속 조치로 그 주변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또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이 바로 내일 모레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용산에 대한 투자 문의가 또 어떤 사항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틈새 시장을 찾아서 빌라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속속 전화로 문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효 일가 쪽에 소액 빌라 투자 물건, 소액 여기에 소액이라고 하면 보통 한 현금으로 한 1억 7, 8천에서 2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소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용산에서는 한 몇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억 전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런 용산 소액 투자 물건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왜 용산 빌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면 어떤 분들에게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는지 보고 또 왜 이런 빌라 물건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은퇴를 하신 분들 그리고 조그만 퇴직 이런 자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고객분들도 전화도 실제적으로 많이 오시고 이런 분들도 오늘 빌라 투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자녀 정려 용도로 자제분들이 스스로 월급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신혼부부들 실제로 내가 전세도 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실제 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가 되지 못하지만은 빌라를 샀으라도 지금 굴려가는 그런 목적으로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 1인 가구를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돈을 여유 자금을 좀 모으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동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빌라 투자가 어떤 용도로 목적으로 봐야 되냐 하면은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2, 3년, 최소한 2, 3년, 길게는 5, 6년, 10년 이상 바라봐야 되는데 빌라 투자는 거기에 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 투자의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정여 용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거고, 또 이제 이게 빌라 투자가 이번 정부 정책의 규제 정책으로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는 15억, 그리고 9억에서 10억 사이, 그리고 9억 이하 3억 이상이 되겠죠. 자금 조달 계획을 넣는 거는 3억 이상인데, 그래서 뭐 9억보다는 3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물건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동자금이 풍부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유동자금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채권에, 또 금융상품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런 빌라 투자도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액 투자, 빌라 투자가 빌라 투자를 용산에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고 저 역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산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개발 호재라든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용산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풍부한 개발 호재, 뭐 우리가 말만 해도 수많은 개발 계획들이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개발 호재들이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면 서울의 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용산이. 그리고 도심에 또 서쪽으로는 이제 여의도 쪽으로 영등포, 또 남동쪽으로는 강남 쪽에 그 삼각형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용산이고, 또 그 용산이 서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이라든지 어디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용산의 미래상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지금 용산역 주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말 용산구의 전체 한 60-70% 이상이 노후밀집 주택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여기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개발은 당연하고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수견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빌라 투자가 아주 투자 상품으로 또 조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찾고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심권의 그런 개발 압력, 용산도 뭐 도심하고 거의 맞붙어 있고 도심권에 들어가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압력다, 이것 때문에 용산을 선택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그 개발 호재들을 보면 크게는 용산 국가공원을 들 수 있겠죠. 당장 올해부터 이제 출입구에 있는 담을 헐어서 차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뭐 지금 담을 한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이제 앞으로 5년, 7년 정도 걸리겠지만, 짧게는 올해 내년부터 용산 개발도, 용산공원, 특히나 용산공원 개발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말도 많은, 탈도 많은 국제업무지구인데, 결국은 이번에 발표된 국제업무지구에 미니 신도시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되고, 그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신호탄을 쏘았다.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좀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서울역 북부 쪽에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이미 알고 있고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개발 호재들, 그리고 캠퍼긴 부지 주변, 그리고 용산공원의 산재 부지죠. 1차적으로 유엔사 부지가 이미 개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캠퍼긴 부지가 입지기재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고층 빌딩 숲으로 바뀔 예정이거든요. 그런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들 외에도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13개 구역, 그리고 그 이외 구역도 다수 많이 있습니다.
또 재건축 지역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한강변에 또 재개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개발 계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빌라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내부 뭐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 그리고 길게는 한 3년, 5년 내에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급등세가 아파트 가격에 미칠 수 있나? 그거는 조금 더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그런 대체 상품으로 빌라가 대두되고 있지 않나 싶고, 또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초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확실한 사업이지만은 초기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감, 이 때문에 또 주변에 빌라 투자를 선호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서 빌라를 투자 상품으로 선택하게 되고, 또 부동산 투자가 단기적으로 뭐 이게 수익이 창출되고 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또 금융 상품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상품 중에 부동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 소액으로 빌라 투자를 하게 되는 상품이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다른 재개발이나 아파트보다는 소액으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상품으로서 인기가 있고, 또 만일에 그 빌라나 이런 지역들이 주변 지역들이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아주 큰 시세 상승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 투자를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당장은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향후에 저 먼 미래를 보게 되면 이 빌라가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 주변에 이런 빌라들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원효역 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지금 숙대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원룸 수요라든지 임대차 수요라든지 또 주변에 또 실입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일가 물건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일가 쪽에서 보면 이제 용산공원이 도보로 5분, 10분 내에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 빌라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의 그런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원효역 일가입니다. 그 주변에 당연히 뭐 한강로라든지 신계동이라든지 원효역 2, 3가 청파동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주변에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원효역 일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척에 뭐 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쯤에 캠프긴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긴 부지에 입지 규제 최소로 초고층 빌딩이 숲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원효역 일가 한강로 쪽에 신계동 쪽에 효과를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바로 입지 중에 한 곳이 원효역 일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효역 일가를 보면 제가 이제 소액 투자 입지 선호 지역 중에서 한강로라든지 신계동이라든지 원효역 일가 또 원효역 3사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원효역 일가고, 이 원효역 일가도 노후주택지가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이번에 발표된 국제업무지구도 가까이 있고, 또 용산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효창공원역이라든지 남영역, 숙대에 있고요. 넓게는 삼각지역도 충분히 도보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숙대라든지 남영역이라든지 이런 풍부한 업무시설도 주변에 있고, 그런 지역이 원효역 일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보면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실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 전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혼부부들이 실입주 용도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되고, 또 넓은 주거면 쪽에 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은 최신식으로 뭐 건축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신혼부부들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불리형 원룸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직장인들이 원룸이 조금 뭐 공간이 협소하다 싶은 분들은 직장인들이 내가 실입주 목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소형 원룸 같은 경우에는 자녀 정려 용도로도, 또 뭐 좀 좁게 쓰고 싶은 그런 뭐 개인이 실입주 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뭐 다양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한번 그 고민을 해보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의 소액 투자, 뭐 용산뿐만 아니고 내가 한 1억, 2억, 3억 가지고 소액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데, 오늘도 뭐 다른 저 경기도권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 용산도 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용산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못 오실 뿐이지, 용산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왜 지금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도 많은 고민도 판단도 필요하고 또 상담도 들어오고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다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분위기가 또 올라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단기간에 내가 1, 2년 안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어느 정도 적기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과거에 한 5년 전에 뭐 5, 6년, 4, 5년 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소액 투자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산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 등, 또 재개발, 재건축 투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언제든지 저 용산 이만수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